예, 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다뤄볼 텐데요. 이 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컴퓨터 켰을 때 이제 로그인 타임에 가장 먼저 보게 되는 프로세스인데 익스플로러입니다.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고 그냥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탐색기죠, 탐색기. 탐색기입니다. 이 윈도우 탐색기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뭐 파일을 복사한다든지 뭐 이제 파일을 뭔가 이제 관리하는 툴로서 사용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요것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거의 이제 유사하지요. 사실상 이 둘은 거의 같은 놈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 거의 같다라는 거죠.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요. 근데 하여튼 요 윈도우 탐색기는 윈도우의 쉘입니다. 쉘. 그럼 쉘 뭐 사전 찾아보시면 뭐 껍데기다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조개 껍데기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컴퓨터를 부팅을 하겠죠. 그럼 전원을 켜고 이제 부트 시퀀스가 넘어가면서 어떤 창이 뜨는데 이게 이제 로그온 창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소위 인증 과정을 거칠 텐데 이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에게 어떤 권한이 부여돼요. 관리자 권한도 있고 일반 유저 권한도 있고 뭐 그렇죠. 뭐 이 얘기는 뭐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 사용자 인증이 끝나면 이 사용자 인증 로그온 관리 프로세스가 뭘 실행시켜주냐면 쉘을 띄워줘요. 그러니까 이제 탐색기를 실행시켜준다 이거죠. 그 탐색기가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 예, 이제 바탕화면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작업 표시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툴을 띄울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탐색기가 되는데, 예, 이게 결국은 요 세 개를 뭉쳐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보시면 이게 쉘이에요. 쉘. 윈도우의 쉘. 그래서 요 쉘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걸 설치하신다든지 뭐 요런 것도 가능해요. 그럼 좀 화면이 많이 바뀌게 되죠. 예.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 건 아닐 테고요. 그래서 이 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랑 이제 이것과 뭔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연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혹은 연동이라고 말하셔도 좋겠는데 뭐 그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게 그러면 윈도우가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 이제 작업 표시줄 해갖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분 여기서 이제 내가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뭔가 실행시키면 여기 이제 아이콘 형태로 뭐가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죠? 등록도 되는데 그리고 여기 오른쪽 여기 보면은 이제 트레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죠. 여기 화면에는 오른쪽 여기 시계 있는 부분 있죠. 그 이제 트레이라는 부분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숨겨진 아이콘 표시에서 여기 내용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트레이 아이콘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V3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행 중이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 데모라는 예제를 제가 실행을 시켜놨는데 이 예제입니다. 이 예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를 보셨으면 이제 요걸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예제를 이 예제를 닫아줄게요. 요거를 종료를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아무튼 요 트레이에 뭔가 프로그램이 내게 등록이 되어야 될 일은 굉장히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하나 또 이제 팝업 메시지가 메뉴가 이제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윈도우 탐색기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같은 거를 여기서 누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뭐 알집 같은 거 이런 게 등록돼 있죠. 메뉴가. 이걸 어떻게 구현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돼 있고 트레이 아이콘 등록하는 부분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이제 강의에서는 그 부분 팝업 메뉴 바로가기 메뉴 등록하는 부분도 뭐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예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예제는 이제 그 트레이 데모 예제가 될 거고요. 이 트레이 데모 예제에 보시면 이제 메뉴가 몇 가지 이제 등록이 돼 있는데 메뉴라고 그래서 뭐 많은 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요렇게 돼 있어요. 요 트레이 메뉴에 이제 토글 아이콘이라든지 스타트 애니메이션, 스톱 애니메이션, 뭐 쉘을 다시 시작시키는 거 요거 쓸 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잠시만요. 좀 얘기가 옆으로 샜네요. 엉뚱한 걸 해버렸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일단 이 실행했을 때, 이거는 이제 XP 화면인데, 예제를 실행했을 때 여기 이제 트레이에 이렇게 등록이 된다는 거고, 코드를 뭘 아셔야 되냐면, 이 예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일단 트레이에 등록하는 부분이 요 goToTray 함수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에 등록하는 거는 이 API 함수 하나로 끝나요. 이걸로. 여기 이제 함수 이름이 shell underbar notify 뭐 icon 이런 함수인데, 인자로 notify icon data라는 구조체를 인자로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등록해서 이걸로 이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여기 이제 nim add라는 이제 값을 주시게 되면 이제 새로 등록을 하는 거죠. 등록을 하겠다. 그래서 이 구조체에서 정보를 채울 때는 뭐 이거는 뭐 사이즈 넣어주고 이제 그렇다 치겠는데, 윈도우 메시지를 받을 윈도우의 핸들,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아이디, 어떤 메시지 받을 거냐, 뭐 이제 플래그 값 주고 뭐 이제 어느 게 유효하냐 뭐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콜백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쩌고 되는데 요거 가보시면 사용자 정의 메시지로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아이콘 핸들을 같이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콘 핸들에 맞는 아이콘이 화면에 표시되고, 여기 이제 트레이 데모라고 되어 있는 건 그 이제 트레이 상에서 아이콘이 이렇게 등록됐을 때 이제 여러분이 툴팁으로 이제 이렇게 뜨는 거죠. 트레이 데모라고. 그 툴팁으로 뜨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shell notify icon 함수의 첫 번째 이제 그 제시된 값이 아까 add였죠. 트레이 아이콘을 등록합니다. add만 있는 게 아니라 delete 있고 modify가 있네요. 포커스 주는 게 있고 뭐 set 버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그래도 쓸 일이 잘 없는데 이 세 개에는 굉장히 쓸 일이 많죠. 일단 add 하셨으면 나중에 반드시 딜리트해서 해제시켜 주셔야 돼요. 그럼 딜리트는 언제 해야 되냐? 프로그램 종료될 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메인 프레임이 닫히는, 그래서 WM 디스트로이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이제 등록된 아이콘을 삭제하도록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WM 클로즈 메시지 핸들러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기존에 이제 그 프레임 윈도우의 어떤 on 클로즈를 콜한 것이 아니고, 원래 이대로 가면 WM 클로즈 그대로 발생해서 넘어가서 이제 프레임 윈도우 닫아버리고 윈도우 종료하는 걸로 가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하이드. 윈도우를 그냥 화면에서만 감췄어요. 그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둠으로써 그러니까 윈도우를 이렇게 닫기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닫아버리면 실제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서만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게 이제 보통 트레이로 숨겨졌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냥 감추는 게 싫으면 이제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뭐 이제 그런 의미로다가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 또 중요한 함수가 on tray. 이게 이제 그 tray 메시지에 대한 사용자 정의 메시지에 대한 핸들러 함수인데, 이거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눌렀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면, 그러니까 트레이 쪽에서 아이콘이 있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셋 캡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업 됐을 때 릴리즈 캡처 하겠다. 이거 왜 하고 있냐면요. 트레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보통 뭐가 되냐면 이제 여기서 메뉴가 이렇게 팝업이 되죠. 이 메뉴가 이제 뜨고 닫히고 요게 이제 그걸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놓친다는 얘기가 뭐냐면, 버튼을 여기다가 떼면은 그 마우스가 떠야 되는데 이 팝업 메뉴가 떠야 되는데 뭐 뒤에 이제 엉뚱한 게 클릭된다든지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셋 캡처, 릴리즈 캡처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다 떼는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트랙 팝업 메뉴 그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띄운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뭔가 동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팝업 메시지를 띄운 후에는 이 메뉴가 이제 닫힐 때 널 메시지 하나 보내주셔야지 이제 제대로 얘가 닫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set foreground 윈도우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라든지 post 메시지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은 이건 이제 정상 동작을 하기 위해서 오동작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준 거예요.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그 커서가 위치한 위치에서 트랙
팝업 메뉴 함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이제 팝업 메뉴가 뜨도록 한 거죠. 그래서 요런 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그러니까 트레이 메시지, 트레이에 뭐 아이콘 집어넣고 하는 건 이거 이대로 거의 이제 여러분이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거의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메뉴를 좀 뭐 더 멋있는 걸 띄우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이 부분을 고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딱히 저기 하실 건 없습니다. 그다음 보통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화면에 윈도우가 나오도록 해주고 포그라운드 이제 앞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해주죠. 그와 같은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트레이에 대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이제 가장 흔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제에서는 함수가 하나 더 있었죠. 메뉴가 하나 더 있었죠. 어떻게 되냐면 이제 톡을 하겠다 뭐 이런 건데, 톡을 하겠다는 게 결국 뭐냐면 이거 하겠다 그러면은 값에 따라서 플래그 값에 따라서 아이콘을 뭘로 넣어줄 거냐, 아이콘을 변경하라는 거죠. 그죠? 아이콘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타이머 다셔가지고 0.5초 간격으로, 그죠? 0.5초 간격으로 이거 톡을 시키면 되죠? 그럼 0.5초 간격으로 아이콘이 계속 바뀔 거예요. 그 V3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뜯어본 건 아닙니다만 거의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뭐 이제 다른 형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아주 간단하게 타이머 이용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코드를 좀 보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메뉴 핸들러 함수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메인 프레임 쪽에 대부분 등록이 되어 있는데, 고트 트레이 함수 이와 같이 생겼었고요. 고트 트레이에서 이제 쟤는 저렇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메뉴에서 스타트 애니메이션 하면 이렇게 된다. 요거 예제를 일단 실행시켜 볼게요. 여기까지 코드 다 봤으니까 실행을 해보면 이제 트레이 여기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죠. 이와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다시 일단은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저렇게 뭐 화면에 나온다든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요거 이제 운영체제 가서 관리할 문제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트레이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스타트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뭐 애니메이션이 좀 있네요. 요거 지금 강의 녹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이제 스탑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게 멈추게 되겠죠. 톡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계속 바뀐다라는 의미가 됐고요. 톡을 계속 바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트레이 데모 예제 하나만 잘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트레이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지간한 건 다 아시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뭐 딱히 더 크게 할 건 없어요. 그래서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걸 닫아버렸다. 그럼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화면에서만 사라졌다.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한다든지 show application 이러면 이제 화면에 나오죠.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때도 화면에 나오게 되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쉘하고 인터페이싱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 외에는 뭐 이제 크게 쉘하고 붙을 일이 뭐 이제 파일 어소시에이션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도큐먼트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제 여러분 프로그램 열리게 하고 뭐 이런 부분이요. 그것도 이제 쉘하고 연동되는 거죠. 그 부분. 그 다음에 이 트레이 다루는 거, 뭐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쉘을 막 움직여갖고 거길 건드려서 무슨 윈도우 탐색기에 내 프로그램 아이콘 넣고 뭐 특수 폴더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그런 걸 꼭 해야 되시면은 그때 이제 또 인터넷을 잘 검색하셔갖고 도움을 받으세요. 지금 당장은 웬만한 어플리케이션이면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정도로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에 꼭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뭘 주의해야 되냐? 트레이 아이콘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짜셨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와 같은 코드를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 코드가 뭐냐면 C 메인프레임 생성자죠. 메인프레임 생성될 때 여기 언더바 레지스터 윈도우 메시지라는 API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이용하시면 윈도우 메시지를 등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리턴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인자로 주어진 어떤 문자에 대한 것을 메시지로 환산해서 알려줘요. 근데 이게 이미 등록돼 있어요. 근데 이게 taskbar created가 뭐냐면 작업 표시줄이 생성되는 때를 말해요. 그러면 얘가 반환한 값은 뭐냐면 그 작업 표시줄이 새로 생성될 때 발생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려줘요.
그럼 이 메시지에 대한 핸들러를 어떻게 등록할 거냐? 윈도우 프로시저라는 윈도우 PROC라는 가상 함수를 재정하셔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요것에 대한 처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재시작됐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지금 고투트레이 일어났어요.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용자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간에 가끔은 쉘이 이제 재시작되는 경우가 있죠. 윈도우 탐색기가. 그러면 여기 지금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이제 재시작을 해도 그 안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냐면 어떤 경우는 여기서 실행은 되고 있는데 여기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쉘이 재시작되는 메시지를 처리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요거 반드시 여러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뭐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꼭 해주셔야 돼요. 그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하는 방법도 거기 기술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제에서 쉘을 재시작시켜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클릭을 잘못했네요. 쉘을 재시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기술을 해놨는데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find window라는 API를 찾아요. 그래서 윈도우 클래스 이름 가지고 이걸 찾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인자로 뭘 받을 것이냐 이래갖고 이걸 찾는데 그래서 리턴 되는 게 윈도우 핸들이거든요. API 스타일로 그거 찾아서 WN quit 메시지 보내버려요. 그러면 쉘이 종료가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실행시키는 거예요. 근데 뭘 실행시켰냐? explorer.exe를. 그러니까 종료시키고 다시 실행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료시키고 다시 실행. 근데 종료시키는 방법이 WN quit 메시지. 그 작업 표시줄 윈도우를 찾아내서 그 윈도우에게 WN quit 메시지를 보내서 종료시키고 다시 실행시킨 거예요. 요렇게 shell execute 함수 가지고. 그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쉘 리스타트 쉘 하게 되면 이제 작업 표시줄을 잘 보세요. 종료돼서 사라졌죠? 다시 나타났죠. 요게 이제 쉘을 재시작시켜주는 경우 프로그램 코드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여러분들이 알집 같은 경우, RC나 이런 것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쉘을 재시작시켜주느라고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팝업 메뉴 같은 거 이제 등록된 컴포넌트 빼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꼭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더불어 같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이게 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제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쉘에 이제 팝업 메뉴 등록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 탐색기 같은 게 이렇게 실행되어 있으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알집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드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서 꼭 쉘에 이렇게 내 어떤 메뉴가 추가돼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하시려고 그러면 좀 어려워요. 직접 하시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게 뭘 활용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컴 기술을 활용해야 돼요.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 줄여서 이제 컴인데 결국은 어떤 그냥 라이브러리예요. DLL 라이브러리 같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실행 바이너리예요. 실행 코드예요. 바이너리 코드 빌드된 exe 파일이나 DLL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인터페이싱하는 특징이 이제 컴이라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인터페이싱을 해요. 그래서 컴 기술을 이용해서 실행 중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있죠? 익스플로러 화면이 있으면 얘가 내가 만든 컴 바이너리를 요걸 로딩을 해요. 그렇게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걸 로딩해서 뭐 할 거냐? 여기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서 팝업 메뉴를 이렇게 띄워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이 컴 형태로 내가 뭘 만들어야 되냐? 윈도우에서 이제 그 탐색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팝업 메뉴로 뭐가 뜨게 될 건지, 그리고 그 메뉴를 선택하면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를 그 안에 코드를 작성해서 이 컴포넌트를 등록해 주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컴 다 알아야 됩니까? 물론 다 알고 하시면 좋은데요. 이게 또 다 알려면 참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굳이 다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법을 좀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요런 방법이 있어요. 코드 프로젝트 사이트에 가보세요. 요 코드 프로젝트 사이트에 가보시면
여기 이제 저 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다만 영어로 나와 있죠. 예, 한글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안타까운데 한글로 좀 영어 잘하시는 분이 나중에 뭐 번역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에서 데스크탑 디벨로프먼트 쪽을 가보시면 여기에 쉘, NIE 프로그래밍, 인터넷 익스플로러죠. 요것과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분이 친절하게 컴플리트 뭐 이디어스 가이드 이래놨는데 참 말이 이디어스 여기에서 잘 보시면 파트 1 첫 번째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파트 1 쪽에 가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해라 뭐 이제 요런 얘기들이 이제 잔뜩 나오게 되죠. 여기서 여기 이제 쉘 인터페이싱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기 예제들이 여기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가서 이제 예제를 보시면 이 예제를 뭐 어떻게 써라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다 나오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등록하면 되고 뭘 어떻게 하면 되고 이건 뭐고 저건 뭐고 그래서 어떤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뭘 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여기 잔뜩 기술이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이 외에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거 이제 파트 2에서 이제 2006년에 쓰여진 요거를 잠깐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예제를 보면은 쉘 익스텐션 있죠. 쉘 익스텐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서 잘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라 뭐 이제 그런 얘기 잔뜩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운로드를 잠깐 받아서 보면 그래서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장을 했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이제 압축을 해제해서 열어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요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그러네요. 요거는 너무 좀 쉘을 등록하고 뭐 어쩌고 그런 거 관련된 건데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요걸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걸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팝업 첫 번째 걸로 될 것 요걸로 하는 게 낫겠네요. 2006년 거 파트 1 요게 낫겠네요. 요걸로 마이클 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 아저씨가 하여튼 쓴 거 요게 낫겠네요. 가이드 그 데모 첫 번째 걸요. 요거를 이제 바탕화면에 다시 저장을 하고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고 요걸로 보겠습니다. 요걸로 보시면 요거를 열어서 빌드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 좀 비주얼이 옛날 걸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2008 버전으로 변환할 거냐? 그럼 변환해라. 뭐 그냥 변환했습니다. 요걸 그냥 빌드를 할게요. 빌드를 하게 되면 어떤 결국 DLL 라이브러리 같은 게 만들어져요. 뭐 소스는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이걸 보시게 되면 그래서 실패했다고 나오는데 뭘 실패한 거냐면 빌드가 실패한 게 아니고요. 빌드 끝난 라이브러리를 시스템에 등록하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하냐? 지금 윈도우 7이거든요. 비스타나 7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관리자 권한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안 하면 이게 실행이 안 돼요. 그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빌드된 결과 바이너리가 어떻게 떨어졌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simpleext.dl을. 여기 관련해서 일단 요거 관련해서 어떻게 등록을 할까 되냐면 아이고 제가 이미 등록을 해놔 버렸네요. 이제 뭐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등록을 미리 해놔 버렸네요. 잠시만요. 어쨌든 보기로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등록을 하면 되냐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가기를 만드세요.
이제 바로가기, 뭐, 여기 이제 바로가기 만들기, 그런 다음에, 저 바로가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여기 시작 위치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기에다가, REG, 서브, 뭐, 32.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등록하도록, 이 전체를, 아이고, 네, 잠시만요. 요게, 아이고, 여기가 아니네요. 컨트롤 X. 예. 여기다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요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안 된다고 나와요. 뭐가 안 됐다고 나오는데 왜 안 되냐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안 해서 그래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럼 이게 물어봐요. 변경하도록 허용하겠냐? yes. 그러면 이제 등록 성공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런 거 뭐 클릭했을 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뭔가 하나 나와요. 그 요런 게 이제 표시가 돼요. 화면에. 예? 다른 건 안 되죠? 그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만 지금 표시가 돼요. 그 요런 게. 예? 그 이런 팝업 메뉴를 그럼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넣을 것이냐 지금 그 문제거든요. 그 아까 소스를 이걸 이제 열어서 보시면 될 텐데 이 모양이 좀 특이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보시던 거랑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셔야 될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UUID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GUID 값이거든요. 이 값은 이 값만 여러분들이 좀 바꾸신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기 이 소스 갖다가 좀 고치시면 돼요. 예, 갖다가 고치세요. 그게 훨씬 빠를 거예요. 직접 하나하나 만드시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GUID 값이라는 게 유니크해요. 전 세계에서 이 값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냐?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 도구에 가시면 도구에 가보시면 요 이제 윈도우즈 SDK에 GUID 생성기가 있어요. 여기 같은 데 가셔서 이제 new GUID에서 만들죠. 그럼 이렇게 생기죠. 예, 이거 이제 카피 그러신 다음에 뭐 이제 그 메모장이나 어디 이런데 갖다 붙여넣기 컨트롤 V 해보시면 이렇게 떠요. 그죠? 근데 이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형태도 있고 요렇게 된 것도 있고 레지스트리 포맷 해갖고 돼 있는 거 있죠. 저렇게 해서 해보면 이제 요런 형태로 떨어진 요 가운데 숫자 있죠? 그게 이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소스를 갖다 변경을 하시고 싶으시면 요 부분에 이런 값들 있죠. 저걸 다 찾아서 여러분 값으로 새로 생성한 걸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에 무슨 코드를 고치면 되냐면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이쪽 부분에서 여기 이것만 건드리시면 돼요. 여기 쫙 보시면은 여기 초기화를 해라 뭘 해라 뭐 이런 코드 다 들어가 있는데 결국 이제 어떤 메뉴를 넣으려 했을 때 결국 이게 실행되는 거거든요. 여기 인서트 메뉴 함수 이용해서 그러니까 API 함수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지금 요렇게 코드가 등록이 돼 있죠. 요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요거를 내가 이제 고쳐서 등록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제가 뭐 한글로 그냥 테스트 메뉴입니다. 뭐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메뉴를 선택할 때 이 메뉴에 대한 이제 아이디를 주게 되는데 그 아이디라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면 나중에 인보크 커맨드에서 그 아이디에 따라서 어떤 거 할 거냐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그냥 메시지 박스 찍어주는 코드가 다 하거든요, 지금은. 그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뉴 선택했을 때 뭘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기다 코딩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표시되는 값만 좀 바꿔볼게요. 그 이름만. 그게 빌드 하잖아요? 그럼 이거 일단 에러 나요. 그럼 왜 에러가 나냐면 DLL 파일을 못 연다고 되는데 왜 못 열었냐면 이걸 여러분이 시스템에 아까 등록을 해버리셨죠. 그죠? 그 딜리트 해보시면 이거 안 지워져요. 못 지운다거나 탐색해서 열어놨다고. 못 지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지워야 되냐면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해제를 아까 등록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해서 등록을 했죠. REG 서브 32로. 근데 옵션이 마이너스 U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서 U로 실행하시면 이제 해제가 돼요. 그러면 그런다고 이게 또 지워지냐? 안 지워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쉘을 다시 실행시키면 돼요. 쉘을. 그러니까 아까 쉘 다시 실행시키는 예제 우리가 만들었었죠. 그죠? 그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거 갖고 쉘 다시 실행시켜주면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여기서 쉘 그 리스타트 시키는 방법. WN quit 메시지 보내고
뭐 쉘 익스큐트 하면서 이용해서 다시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했죠. 그럼 예, 이렇게 해서 리스타트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지워보시면 아이고 아직도 안 내려왔네요. 리스타트 하라고 그랬더니 예. 저렇게 되면 이제 다른 방법 없어요. 예, 극약 처방을 하셔야 돼요. 예, 극약 처방이라 하면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예, 작업 관리자로 예. 작업 관리자 이용하셔가지고 예, 작업 관리자 시작하셔가지고 익스플로러 찾아가지고 종료를 시켜주시면 돼요. 근데 익스플로러가 지금 너무 많다. 그쵸? 일단 좀 다 닫아줄게요. 얘 닫고 이것도 닫고요. 그럼 나중에 보면 하나만 남아있을 거거든요. 어이구 이 컴퓨터가 뭐가 좀 이상해졌나봐요. 탐색기들이 지금 막 굉장히 여러 개가 떠 있네요. 아까 그 쉘 리스타트 시키는 부분에서 퀴트 메시지 관계 지금 정상적으로 종료가 안 된 것들이 생겼네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종료를 시켜주시게 되면, 이걸 종료시켜 주시게 되면, 예, 이제 쉘이 다 닫혔죠. 근데 지금 쉘이 없어졌으니까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실행을 시켜 주셔야 돼요. 예, 익스플로러를 이렇게 확인해서 실행시켜 주면 다시 뜨겠죠. 이제 종료해 보시면 이게 종료가 이제 돼 있을 거예요. 예, 이거를 이제 지워 보시면 이제 지워지겠죠. 예, 이제 지워졌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빌드를 해 보시면 이제 빌드가 잘 되는데 또 등록하는데 실패했죠? 등록하는 데는 왜 실패했냐? 관리자 권한으로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여기 떠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제가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만 지금 뭔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 테스트 메뉴입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이름 고쳐놓은 거죠. 이게 어떻게 지금 또 만약 모든 파일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뭐 고치시면 되냐면 이 예제에서 여기 레지스트리라는 항목인데 여기 가서 보면은 여기 텍스트 파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요렇게 바꿔버려 가지고 빌드해 보세요. 그럼 모든 파일에 대해서 다 적용이 돼요.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예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다시 좀 요거 The Complete Idiot's Guide to Writing Shell Extentions에서 파트 1이라고 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의 예제를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확인해서 고쳐가지고 아니면 여기 보이는 그대로 설명 잘 읽어보시고 직접 만드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쉘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외에도 쉘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책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니까 이런 인터넷 자료들 공짜죠? 예, 공짜입니다. 요거 활용해서 잘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요런 내용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